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별일 없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 챙기고 친정엄마 도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고 퇴근하면 늘 엄마 식당을 찾았던 저였는데 남편 놈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한동안 엄마 식당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모는 더 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옆에 엄마 가게와 아주 똑같은 만두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었던 시모는 이게 상도에 어긋난다는 걸 알았지만 초반에 바짝 돈 빼먹을 생각에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게도 못 차리냐? 시모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정말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결국 시모가 차린 가게에서 배꼽 잡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지원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둘이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해서 어머님 혼자 사셨는데 결혼 당시 신혼집은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다 보니 일부러 더 어머님께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 밥 먹었지? 전화 고마워. 끼니 거르지 마시고. 글쎄 알았다니까.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지훈이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너무 무뚝뚝해서 내가 그게 좀 서운해. 남편은 저한테는 다정했으나 시모에겐 무뚝뚝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전화하셔서 하소연하듯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시모와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딸이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정말이지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종종 엄마 가게에 가서 일도 돕고 하느라 바빠서 시간 내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가끔 시모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했는데 그럴 때면 어머 누구야? 딸? 나 아들만 있는 거 몰라?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혹시 숨겨둔 딸이 있었나 했지. 며느리가 너무 예쁘네. 보기 좋다. 고부 사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참 잘해. 어딜 가든 시모는 제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사실 기분은 좋았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애 만에 시집살이 때문에 사내 못 사내 하는 집들도 많은데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님을 만나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살림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일만 하다 결혼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결혼 초에는 잘 모르는 건 인터넷을 찾아서 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늘겠지 생각하며 서툴러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남편이 정말 살림을 못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일찍 왔네? 오늘 칼퇴근했지. 내가 설거지 다 해놨어. 아침에 먹은 그릇들을 남편이 설거지했다고 하길래 고마웠습니다. 이게 은근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씻고 나와서 주방에 가보니 그릇에 음식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말하면 잔소리라서 그냥 제가 다시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설거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빨래를 이렇게 널면 어떻게 해? 왜? 뭐가? 여기 다 구겨진 채로 널었잖아.
저희 집엔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건조대에 옷을 널어야 했는데 남편이 널은 날은 나중에 냄새도 나고 꼭 제 손을 다시 거쳐야 했어요. 이 외에도 욕실 청소를 해도 물때가 다 남아있고 변기 역시 지저분하고 세제를 쓰면 꼭 바닥에 다 흘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제가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시켜도 라면 하나 끓이는데 면은 안 익고 계란 프라이도 다 태워 먹고 시간은 엄청 들이는데 결과물은 안 나오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뭐 하나 만드는데 주방은 폭탄 맞은 것처럼 엉망일 때도 많았습니다. 뭔가 시간이 2배로 들 때가 많으니 결국 제가 후딱 해치우는 꼴이 되는 날이 많았는데요. 맞벌이고 저도 힘든데 남편은 제가 혼자 할 동안 게임이나 하고 있어서 그 일로 몇 번 다퉜습니다. 아니, 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맡아서 하면 어때? 나보다 자기가 잘하니까 그냥 자기가 해. 어?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건 했어요.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하면 좋다고 나갔죠. 한 번 나가면 아주 함흥차사인 게 문제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집안일을 끝내놓고 쉬는 중이었고 남편은 욕조에서 반신욕을 한다며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쉬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 소파에 누워 남편이 쓰던 아이패드로 인터넷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사이트가 떴습니다. 뭐지 싶어 자세히 보는데 남자들 잡담하고 취미생활 공유하고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도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나 싶어서 내가 쓴 글 보기를 눌렀는데 이걸 보고 정말이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척하는 거였습니다. 대충 몇 가지 적어보자면 형님들 조언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못하는 척하니까 진짜 와이프가 집안일을 안 시키네요. 완전 개꿀. 저도 이제 편하게 밥상 받고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쉴 수 있고요. 이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시원하다. 이게 뭐냐? 어? 뭐가? 저는 해당 사이트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뭐야? 왜 남의 글을 보고 그러는데? 뭐냐고? 빨리 말해. 남편은 순간 쪽팔렸는지 괜히 성질 한번 부리고는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평생 이렇게 해서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냐? 아니, 지민아, 그게 아니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머님은 네가 집에서도 설거지며 요리며 잘만 한다고 했는데 어째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걸까 싶었거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네가 더 잘 알면서 날 그렇게 부려먹고 싶었냐?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다신 안 그럴게. 어? 미안해. 이 일로 한동안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저한테 미안한 건 진심이었는지 알아서 설거지도 해놓고 빨래도 개어놓고 하더라고요. 자기 왔어? 저녁은? 먹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내가 설거지 해놨고 음식물도 버렸어. 과일 줄까? 하루 이틀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길래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일에 적극적이었고 전처럼 엉성하게 해놓는 일도 없었죠. 남편은 친정에도 잘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며 늘 집이 조용해서 싫었다고 하던 사람이라 저희 집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요. 저희 집은 집이 좋지는 않아도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각자 일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무슨 날이다 싶으면 그날은 무조건 모일 정도로 가족 화합도 아주 잘 되는 그런 집이었죠. 제가 친정에 가자고 하면 귀찮을 법도 한데 남편은
그런 말도 안 하고 잘 따라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님을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일을 다니셨는데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일도 다니셨다가 건물 청소도 하셨다가 이것저것 되는 대로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님이 회사 근처에 있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삼계탕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맛집이에요. 점심때는 줄 서서 먹어요. 그래? 분위기 보니까 그래 보인다. 얼른 드셔보세요. 어머나 맛있다. 국물 진한 거 봐봐. 점심시간 때 부서 사람들하고 종종 와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맛집도 다 와보고. 죄송해요. 요즘 통 바빠서. 퇴근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 엄마가 예전부터 만두가게를 하셨는데 자리를 옮기고 나서 더 잘 됐습니다. 먼 곳에서 일부러 만두를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와서 촬영도 하고 가느라 입소문 타고 완전 대박이 나버렸죠. 언니와 동생도 종종 와서 일을 돕긴 했는데 저도 일찍 퇴근하는 날은 꼭 엄마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사돈 식당에 손님들이 그렇게나 많아?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같이 마감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도 좀 바쁘네요. 그런데 이날 어머님은 하고 계시는 일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휴, 사돈 힘드시겠다. 그런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무슨 일 있으세요? 뭐긴 뭐겠어. 일 때문이지. 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많을 땐 너무 많아 힘들고 없을 땐 너무 없어서 돈을 못 버니 힘들지.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무시당해. 그러니 너는 회사 오래오래 다녀. 여자도 일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거야. 늘 밝으셨던 분인데 이날은 유독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님은 서로 종종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사돈끼리 이렇게 따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는 흔하지 않아서 주변에서도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엄마 가게가 너무 바쁘다 보니 두 분이 점점 만나는 시간이 줄었고 어머님은 지나가는 말로 저희 엄마가 연락이 뜸한 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암튼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인 걸 알아서 이해는 하셨는데 이날 저한테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니 내심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기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며?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 그래? 엄마는 아들인 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섭섭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그래. 아무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하실까? 아이 귀찮다. 일 마치면 집에 와서 쉬고 싶지 엄마 만나면 잔소리밖에 더 들어? 아참, 어머님 요즘 일 안 하고 계셔?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 언제부터? 한 달 되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말이라 아침 일찍부터 엄마 가게로 갔습니다. 주말에는 오픈과 동시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가서 준비를 도왔는데요. 이날 어머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엄마 가게로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친정엄마는 전부터 친하게 지내셨기에 이날도 매우 반가워하셨는데 어머님이 같이 오픈 준비를 도와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뭐하긴요. 놀아요. 나갈 돈은 많고 일은 없고 가끔 미용실에 가서 일하고. 미용실이요? 왜 저기 있잖아요. 저 머리 뽑으러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이요. 거기서 가끔 손님 많을 때 와서 빠마 손님 있으면 같이 머리 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같이 머리 만다고 해서 이제 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손님 많다고 들었는데 사람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주말에는 특히나.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써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어때요? 사돈이요?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네, 손님한테 서빙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두도 잘 빚는데. 엄마 가게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리고 찐빵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매장이 크진 않지만 포장 손님이 많아서 정말 하루 종일 뒤에서는 만두 빚고 앞에서는 포장하고 바쁩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만두 빚을 사람이 필요해서 이왕이면 요리도 좀 할 줄 아는 나이대가 있는 여성분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모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돈관계라 남이 볼 땐 불편할 수 있으나 두 분은 정말 편한 사이였고 최근 들어 엄마가 바빠지셔서 그렇지 그전까지만 해도 아무 때나 전화 통화하시고 만나시던 그런 사이여서 같이 일해도 불편하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요리도 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어머님도 이날 시켜만 주면 잘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주말 동안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치 얼마나 됐어요? 잠깐만요. 3분 뒤면 나와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시모가 다른 직원들과 만두를 빚고 찜기에 넣는 것까지 하셨는데 확실히 살림을 오래 하셔서인지 매장에서 만두 빚는 건 물론이고 홀 청소도 정말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엄마도 도움을 받고 시모는 일자리를 얻었으니 서로 좋은 일이다 생각했죠. 서로 일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한 저는 한시름 났는데 저에게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자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어.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래도 12시는 안 넘길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오랜만에 회식이어서 술만 적당히 마시고 재미있게 놀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광고 전화가 많다 보니 평소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 받았는데 이날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과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이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이날 바로 알았습니다.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일로 실망을 준 적은 있었어도 그 다음부터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은 외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근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회식을 해도 어느 식당에서 하는지 저한테 다 보고할 정도였죠. 술, 담배도 안 하고 일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때 너무 놀라서 저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오다가 안 왔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문자가 몇 통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만 보낸 게 아니라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랑 길게 장문으로 문자를 보냈더군요. 내용은 정말이지 너무 기막혔습니다.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제 남편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아주 길게도 풀어서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피곤해서 잠이 쏟아졌다가 문자를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12시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정확히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지민아, 여태 안 자고 뭐 했어?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어 저한테 빌더군요. 뭐야? 말을 해. 지민아, 저기 있잖아. 미안해. 그럼 이게 사실이다 이거네? 너 미쳤구나.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이야. 작년 초인가 그때 새로 들어왔고 내가 일 좀 알려준다고 해서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지냈는데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걔가 나한테 호감을 보여서 그 순간 혹한 적은 있긴 했어. 그런데 결코 내가 너를 배신한 적은 없어. 정말이야. 그냥 외로워서 몇 번 사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한 게 전부야. 그러면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가정을 깰 마음은 정말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외로웠는데? 그냥 자기가 퇴근하면 장모님 가게 가서 일 돕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으니까. 허,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가게에 가서 일하느라 힘든 걸 잘 아는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엄마 가게에 매일 간 것도 아니었죠.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이나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도 전혀 몰랐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인간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벽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그 여자에게 여지를 준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술 마시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딱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내가 얼마 전에 퇴근하고 연락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내가 회사 가서 잘 말할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라. 남편은 끝까지 여자 혼자 난리치는 거고 본인은 절대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만 보면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저도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제 예상대로 남편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혹해서 술 마신 게 전부도 아니었고 그 이상의 관계였죠. 단 하나, 남편이 말한 것 중 사실이 있긴 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그 여자한테 관계를 그만 정리하자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런 애매한 관계 그만 끝내자. 아니 왜요? 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너도 알겠지만 나는 가정이 있잖아. 와이프도 있고. 제가 더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 남편이 이렇게 말한 시기는 제가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계속해서 매달렸는데 아주 누가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관계였었고 남편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관계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였는데 여자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사진까지 보낸 거였죠. 친정에서는 남편을 아주 좋게 보고 계셨고 제가 남편과 잘 산다고 생각하셨으니 이 일을 대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 식당을 찾았는데 어머님과 친정엄마는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지민아, 안 나와도 된다니까 왜 왔어? 그냥 안 온 지 좀 됐잖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네, 어머님, 일은 안 힘드세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수다도 떨면서 너무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요? 왜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구만. 내가 딱 보면 알지.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말에 시간 되면 홍서방하고 같이 나와. 홍서방이 만두 좋아하잖아. 그래, 우리 아들 얼굴 본 지도 꽤 됐다. 네, 그럼 저 가볼게요. 벌써 가려고? 그냥 엄마 얼굴 보려고 온 거야. 시모가 있어서 엄마와 더 길게 얘기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남편 얘기는 더 할 수 없었죠. 저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고 그 여자의 도발에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블랙박스에서 둘이 만난 걸 알게 된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여러 기록을 지웠더라도 저한테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남편을 놔주질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든 이 가정을 깨려고 저한테 열받을 만한 사진을 많이도 보냈거든요. 마치 우리는 이런 관계다라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간 둘이 뭘 했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진과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애정이 듬뿍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분명 그 여자와 깔끔하게 관계 정리를 했고 한 직장에 다니고는 있으나 얼마 전 그 여자가 부서 이동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었죠. 둘은 여전히 같은 부서이고 남편은 정리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 없이 시모와 사이도 좋았는데 남편 놈 때문에 이 좋은 관계가 다 망가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여자와 바람핀 남편과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요 근래에 어머님하고 통화한 적 없는데? 그래? 난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갑자기 그만둔 건가 했지. 그만두다니? 어머님이 일 그만두셨어? 가게 안 나온 지 좀 됐어.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엄마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만둔다고 했더랍니다. 그냥 알바생도 아니고 사돈관계인데 이런 얘기는 가게에 나와서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사정상 그게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주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일을 새로 구해서 그만둔 거라고 했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했죠. 저도 엄마와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건데 시모가 계속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로 그만두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어쩌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엄마는 알바생을 새로 뽑았고 가게 운영에는 다행히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 놈이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미안하다, 지민아. 자기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너네 진짜 미쳤구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 관계 아니라고 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다니. 미안해. 그런데 나 책임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만 해주라.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사이에는 애도 없으니 자기가 책임져야 할 곳은 저와의 가정이 아니라 그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놈 입에서 이혼 얘기가 먼저 나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너무 기막힌 이 상황에 대꾸를 안 했더니 이 집 너 가져. 내가 나갈게. 너는 나 없어도 생활력 강하고 하니까 잘 살겠지만 걔는 아니야.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서 본인이 그 옆에 꼭 있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이런 집을 주며 생색내는 것도 우스웠고 저한테는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해놓고 이제 와서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것도 가증스러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다음 날 그 여자가 이 내용을 듣고 저한테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집을 혼자 다 받아갈 거냐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해주지 않고 그 둘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혼을 해도 제가 하는 거지. 잘못해놓고 이혼해달라 뻔뻔하게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끌려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주말이 되었고 저는 더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친정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우, 속 타. 엄마, 왜 이렇게 물만 마셔? 니네 시어머니 어쩜 사람이 그래? 좋게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왜? 엄마 가게 옆에는 원래 곱창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불금에도 손님이 없어서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았죠. 그렇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가게 바로 옆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공사를 하길래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그 가게를 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 없었는데? 정말이야?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고 한동안 연락도 안 받더니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글쎄 그 자리를 계약했다고 하는 거야. 인테리어도 얼추 다 됐던데 보니까 우리 가게랑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 기가 막힌 건 메뉴판이었는데 엄마 만두집 메뉴와 동일하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일했던 시모가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니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만두 가게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시모는 곧 간판이 올라가니 직접 보라고 했다네요. 만두 가게라고 해도 맛이 다르니 상관없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죠. 다른 건물에 오픈해도 황당한데 같은 건물 그것도 바로 옆집에 똑같은 만두 가게라면 이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간판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퇴근 후 바로 엄마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간판까지 너무 똑같았어요. 누가 보면 엄마가 매장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았죠. 어머님, 지민이 왔니? 얘기 듣고 왔구나. 하여간 입소문 이거 진짜 빨라. 이거 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뭘 이럴 수 있어야. 내가 내 맘대로 가게도 못 차리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왜? 그게 아니라 바로 옆에 엄마 만두 가게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인테리어하고 간판까지 같으면 곤란하죠.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만두로 돈 좀 벌어보자. 그리고 나도 음식 솜씨 좋아서 만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너도 알지? 솔직히 만두는 뭐 니네 엄마만 피줄 줄 아냐? 마음 먹으면 만두 가게 차릴 사람들 널렸지. 정식 오픈은 내일이니까 너 꼭 오너라. 무료 시식도 할 거야. 와서 먹고 가. 시모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뻔뻔했어요. 바로 옆집에 똑같은 만두 가게를 오픈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저는 물론 엄마가 더 화가 나셨던 것은 간판에 원조라는 글자를 넣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이해 못할 행동에 엄마가 그간 주방의 CCTV를 돌려봤는데 엄마 레시피 노트를 시모가 몰래 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훔친 거였습니다. 사전에 엄마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으니 엄마는 시모에 대해 실망도 크게 하셨죠. 오픈날 예상대로 손님이 정말 많이 붐볐습니다. 저는 이날 주말이라 아침 일찍 엄마 가게로 갔는데요.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언제 가게 넓혔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벽을 없애시지. 여기 줄 서야 하니까 옆집에서 사도 되는 거죠? 같은 가게 맞죠? 손님들은 같은 가게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일부러 다른 가게라고 말하지 않아서 엄마 가게 덕을 보고 있는 셈이었죠. 오픈 첫날이라 그런지 남편도 나왔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뭐가? 어머님 말이야. 어떻게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 좀 하면 어때서? 실력으로 승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음식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같이 대박 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괜히 우리 엄마 가게 망하길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엄마 앞길은 망치지 마. 생각하는 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저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 이제라도 나서서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남편 놈은 자기 엄마라고 편을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이대로 당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했고 개업식 날 건물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모의 가게는 공짜 시식으로 손님들이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시식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계약 당시 동종업종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종업종 제한 조항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주와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시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 안 하신 겁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따로 챙겨왔는데 여기 보세요. 아유, 참 딱딱하게 왜 이러실까? 저도 알죠. 그런데 솔직히 요즘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된다고 이러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 만두 좀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요즘 식당 오픈해서 몇십 년씩 오래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초반에 빨리 치고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계약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형식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초반에 엄마 가게 덕을 보고 돈 바짝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핸드폰을 봤을 때 그간 시모가 엄마의 가게가 잘 됐을 때 은근히 질투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사이좋은 친구라도 누구 하나 잘 나가면 배 아픈 법이니까 시모도 그런 감정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식당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만두집이라도 종류가 다르고 인테리어도 다르면 모를까. 이건 너무 똑같잖아요. 손님들도 이미 같은 가게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착각하면 뭐 어때서요?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에도 도움되는 거고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업종 바꾸세요. 하지만 이날 시모는 건물주가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 않고 손님이 몰려오자 만두 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가게에는 더 신경 쓰지 말고 방해 말라며 한 번만 더 자기 엄마 가게를 걸고 넘어지면 그땐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엄마와 저는 이미 건물주와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던 저는 다음 날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괘씸해서 이혼해주지 않고 두 사람을 힘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제 인생도 같이 갉아먹는 복수를 하면 저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소식에 슈머는 혹시 자기가 만두가게를 차려서 그런 거냐는 헛소리를 했는데 본인 아들이 바람났다고 말해주니 처음엔 안 믿다가 그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좋다고 하더군요. 너네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서 일부러 안 갖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보니 안 생기는 거였나 보구나. 순서는 잘못됐지만 밖에서 떡하니 애가 생긴 거 보니 너한테 문제가 있던 거였어. 뭐라고요? 그동안 딸처럼 이쁘게 봐줬더니 이번엔 내가 가게 좀 비슷하게 차렸다고 아주 잡아먹을 기세로 나를 쳐다보는데 너한테 아주 실망했다. 실망은 저희 엄마가 하셨죠. 엄마 레시피까지 훔쳐서 만드신 거잖아요. 누가 그래 훔쳤다고? 생사람 잡지 마. 됐고요. 잘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무서워라. 두고 봐라. 나도 돈 많이 벌 테니까. 시모는 이날 대박을 줘서 엄마 가게를 내쫓아 버리겠다는 막말까지 하셨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시모의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업정지가 되었거든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체되므로 그동안 영업을 계속할 거고 그러면 엄마 가게에 피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모의 가게는 법대로 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두면 자연히 망했을 겁니다. 만약 시모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두를 만들었다면 또 그대로 새로운 만두 맛이었겠지만 엄마 레시피대로만 따라서 만들다 보니 손님들이 미묘하게 맛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엄마는 만두 가게를 차리기 전 노트에 재료를 적으면서 가장 맛있는 맛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꼭 넣어야 하는 재료 하나는 노트에 적지 않으셨는데 그게 빠지면서 엄마 가게와 시모의 가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특히나 단골 손님들은 이 맛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며칠 뒤 맛이 다르다며 엄마 가게에 와서 물어봤고 엄마가 옆에 가게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하면서 시모 가게는 손님이 뚝 끊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해 더는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출받아 돈 마련해서 가게를 얻은 건데 돈을 못 버니 대출이자도 못 내고 미리 사둔 재료들은 쓸 수 없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시모와 사이가 좋았고 저희 엄마도 시모와 잘 지내셨기에 뭐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동안 몰래 엄마를 시기 질투하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일하고 싶다고 한 것도 일부러 접근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런 좋은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시모는 계약 해지가 되었고 번 돈은 없고 쓴 돈은 많으니 당장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뒤 상간녀 소송도 끝나서 판결문을 받았고요. 긴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사이 상간녀는 출산을 했는데 당연히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잘 살자고 다짐했고요.
저는 살던 집을 팔아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찾아와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딱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빨리 말해. 나 시간 없어. 나 벌 받은 것 같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봤는데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뭔 소리야? 이날 전 남편은 상간녀가 낳은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나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애가 B형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내가 봐도 너 벌 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피해? 유전자 검사 확실하게 제대로 받아. 그리고 가정 망친 놈이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저는 이날 전 남편에게 유전자 검사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한 저주도 퍼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제가 망하라고 빌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은 정말 검사를 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며 저를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애가 전 남편의 자식이든 아니든 이혼도 했는데 다시 재결합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되긴 뭐가 돼.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지. 아무리 그래도 난 너한테 남편이었는데 쓰레기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혼도 했고 너랑 나는 남인데 나랑 너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니잖아. 다른 애만 아니면 정말 너랑 헤어질 마음 없었어. 웃긴다. 너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거였잖아. 네가 그냥 계속 살자고 하면 사는 거야? 나는 생각이 없니?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애만 없으면 일단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재결합할 거면 이혼을 하지는 않았겠지. 너란 인간한테 더는 미련 없고 더 떨어질 정도 없어. 이만하면 대답이 됐을까? 후회하는 건 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시모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땐 빚이 더 불어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 이번엔 전 시모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과 비슷하게 가게를 차렸다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돈도 물어줘야 했고 다른 곳에 가게를 새로 차리면서 추가 대출까지 받은 바람에 갚을 빚만 늘어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자기 아들이 그 여자와 정리가 되었고 애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저더러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치민아, 우리 예전에 사이 좋았잖아. 아니야? 네, 그랬죠. 노력하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네, 안 그래요. 어떻게든 그쪽 아들하고 다시 엮으려는 거 보니 빚 감당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며느리 되면 빚 갚게 하려고 그러나 본데 꿈 깨세요.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전 시모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전 남편이나 전 시모는 지겹도록 저를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했고 이런 식으로 자주 찾아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 만두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 서는 사람들이 많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상가도 알아보고 있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면 꾸준히 돈도 벌고 좋았을 텐데 그 두 사람만 보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혀를 절로 차게 되더라고요. 이혼하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저였는데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 찾는 게 정답이라는 걸 요즘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제 인생이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부모님 모두 하시는 일 잘 되고 있고 언니나 동생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번에 승진 대상자에 올랐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승진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기분이라 크게 속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 더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저희 가족 행복하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